2회 모의고사 문제고요. 5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게시판이라고 하면 인터넷 게시판이죠. 인터넷에 뭔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곳이 게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 잘 보셔야 하는데 제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숙사 신청 방법 문의라고 되어 있죠. 밑에서 그 기억에 들어갈 이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은비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내용 보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새롭게 학교에 다니게 된 사람들, 1학년을 신입생이라고 합니다. 집이 학교에서 멀어서 기숙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기숙사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를 신청하려면 물음표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방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기억 부분에서는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에 대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답은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표현입니다. 한국어 문장 표현이죠. 자, 원하는 결과를 하려면 또는 하기 위해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뒤에 방법 물어보는 표현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쓸 수 있죠.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라는 표현 자체가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이 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방법이라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는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표현에 자, 내가 원하는 것, 궁금한 것 여기 넣고요. 이거 하려면 또는 이거 하기 위해서 위해 뒤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에 여러분들이 쓰실 답은 이 정도 쓰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멤버십 학생들이 쓴 답 중에 이런 답을 쓰신 분이 있어요. 기억에 학생들 답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쓰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답을 썼을 때 잘못 쓴 게 두 가지죠. 먼저 첫 번째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으면요. 방법을 물을 때는 어떻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면 이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으로 볼 수 없겠죠. 또 두 번째 잘못된 점은요. 뒤에 있는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잘못됐어요. 왜요? 자, 쓰기 시험에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답은요. 자, 다른 문장과 끝나는 서술어 표현을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표현 보면요. 신입생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고 있죠. 자, 다른 표현들이 다 비읍니다 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문장을 쓸 때는 무엇 합니까? 라고 써야 물어보는 표현으로 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밑에 얼마나 비싼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있긴 한데요. 원래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얼마나 비쌉니까? 라고 맞춰서 써야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다면요. 뒤에 나오는 이 서술어 표현 맞춰서 물어보는 표현도 같이
맞춰서 쓴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라는 것은 what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방법, how 물어보는 방법과는 일단 맞지 않겠죠. 끝나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세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쓰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도요. 이게 끝나는 표현으로는 맞지 않죠. 보통 구어체에서 좀 요로 끝나는 물어보는 표현으로 쓸 때 할까요? 하나요? 라고 쓰기 때문에 이 끝나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라는 표현 자체는 맞지만요. 끝나는 표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위에 쓰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셔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티벤매티님 이런 답 쓰셨대요. 티벤매티님이 쓰신 것도 볼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쓰셨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썼을 때는 맞는, 어이구, 잠시만요. 이게 배경이 지워져 버렸네요. 자, 이렇게 쓰셨을 때는 맞는 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방법, 어떻게 라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 맞고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단, 지금 쓰신 것과 관련해서 해야 할지 물어보는 표현에서는 을지를 붙여서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방법 물어보는 표현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는요. 자, 이런 답이 들어가면 맞는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답도 또 많이 올라오네요. 또 티베메트님 쓰신 것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자, 이거 맞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할 때는요, 어떤 방법으로 하다, 무엇을 하다라는 그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어떤 방법으로 기숙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쓰셔야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어요. 의미 자체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맞습니다. 또 테시카 캐슬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완전히 틀리겠죠.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와 이런 문법이 들어가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방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고요. 또 끝나는 표현 비읍니까 들어가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면 불편해서 원인 있죠? 자,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면 불편하대요. 그러면 당연히 혼자 쓰고 싶겠죠. 1인실을 혼자 니은이라고 있어요. 니은 부분에서는 내가 1인실을 혼자 쓰고 싶습니다. 라는 자신의 소망, 소원을 말하는 문장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쉽다, 무엇 하기를 원하다, 또는 무엇 했으면 좋겠다, 또는 무엇 했으면 싶다, 무엇 했으면 한다도 돼요.
무엇 했으면 좋겠다, 무엇 했으면 싶다, 무엇 했으면 한다. 다 소원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문법, 문장 표현이라고 했었죠. 예,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인실을 혼자 단어 쓰다 또는 사용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요. 1인실을 혼자 쓰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는 쓰기를 원합니다. 뭐 썼으면 좋겠습니다. 썼으면 싶습니다. 썼으면 합니다. 라는 표현 다 맞는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어와 문법 표현이 같이 사용되면 맞는 답이 되겠죠. 문법, 단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다 대신에 사용하다 대신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 물어보겠죠. 1인실 사용료 2인실보다 얼마나 비싼가요? 마지막 신청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세나님 쓰신 쓰고 싶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맞는 답 볼 수 있고요. 사용하고 싶습니다도 이거 단어만 사용하다로 바꾸고 문법 하고 싶다 연결해서 세나님이 테시카 캐슬리님 쓰신 것도 맞는 답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답으로 오타 중에 그 멤버십 학생 오타 중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쓰신 분도 계셨는데요. 시험 보신 분 중에 자, 그런데 살고 싶습니다는 틀리죠. 여기서 앞에 보면 기숙사는 앞에 내용 보면요. 자, 다른 사람과 이 방은 기숙사 방이에요. 이 방을 같이 쓰다, 같이 사용하다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숙사 방을 써요. 또는 기숙사 방을 1인실 기숙사 방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1인실을 혼자 사용하고 싶어요. 이 살다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자, 만약에 살다라는 단어를 쓰려면 앞에 조사는 이 애가 와야 합니다. 1인실에 혼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살다와 관련해서 앞에 오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애가 오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1인실 이라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 살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답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땡. 왜요? 앞에 조사 애가 아니라 을이 왔기 때문이죠. 진아 칼스님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하고 싶다, 사용하다. 자, 여기 사용한 단어와 문법 이 중에 아무거나 연결해서 쓰시면 다 맞는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억에 들어갈 방법을 묻는 표현, 무엇 하려면, 하기 위해서 방법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 이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어 필요 없이 이 자체가 하나의 물어보는 표현, 문법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방법을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소원이나 소망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이런 문법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죠. 앞에 1인실 을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을과 연결되는 단어는 무엇을 쓰다, 사용하다 였어요. 쓰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썼으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썼으면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썼으면 합니다.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문법과 단어만 적절하게 연결하면 다 맞는다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릴리님 살고 싶습니다 물어보셨는데 방금 이거 설명드렸어요. 살다는 을이 앞에 못 오고요. 앞에 어디에 살다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앞에
1인실을이라고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살다라는 단어는 맞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더군다나 앞에도 자,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쓰다, 방을 쓰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1인실을 쓰다, 사용하다 라는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오면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넘어가서 5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진 않죠? 문제 자체가. 이전에 시험에 나왔었던 문법들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에 시험 문제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쓰셨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백색 소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백색 소음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백색 소음? 저는 이 백색 소음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요. 이 백색 소음이 집중력을 높여준다 라고 해가지고 공부할 때 이 백색 소음을 그렇죠.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셨는데 이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그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잠깐 관련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방금 릴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듣기에 편안한 소리를 백색 소음이라고 한대요. 뭐 빗소리 같은 거 또는 뭐 바람 소리, 또 이런 자연의 소리라고 나와 있죠. 요즘에 ASMR로 이런 자연의 소리,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자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수면을 좀 푹 잘 쉬기 위해서 이런 백색 소음과 관련한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에 백색 소음은 이라고 시작해서 이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백색 소음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백색 소음이 무엇이래요? 여기서 보면 비 오는 소리, 파도 소리, 폭포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다 자연 소리죠?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를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소리들 뭐예요? 앞에 나온 당연히 백색 소음을 가리키겠죠? 이런 소리들은 넓은 음폭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귀에 쉽게 익숙해지는 소리이다. 자, 일반 소음이,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뒤에 내용이 다, 일반 소음과 백색 소음을 서로 비교해서 문장이 글구조가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엇과 달리 또 이유는 백색 소음이 일반 소음 이것을 느낀다. 그러나 백색 소음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자, 이거 글구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요. 자, 이런 소리는 넓은 음폭을 가지고 있어서 귀에 익숙해진대요. 자, 이렇게 다 비교해요. 자, 그러면 두 글을 비교해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답을 찾으면 되겠죠. 보세요. 자, 일반 소음은, 그냥 일반적인 소음은 사람들의 일이나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것과 달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과 달리 라고 했는데 뒤에 백색 소음은 일상생활에 똑같이 에 왔죠? 자, 그러면 이 달리라는 반대음이 하지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서로 반대의미가 들어가야겠죠. 위에 일반 소음은 방해가 돼요. 이것에 방해가 돼요. 자, 그러면 백색 소음은 이것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방해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티벳매티님 쓰신 것처럼 도움이 된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방해가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고급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기억에 도움이 된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요. 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표현으로는 별 지장이 없다. 큰 문제가 없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별 지장이 없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또요. 자, 지장이 없다. 큰 지장이 없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이 지장이라는 것은 문제, 방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방해가 안 된다 라고도 써도 되겠죠? 방해가 안 된다. 자, 다른 표현으로는 별 지장이 없다, 문제가 없다 라는 표현이고요. 큰 지장이 없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방해가 된다 반대로 뭐 도움이 된다, 도움을 준다 라고 써도 맞는 답이 되겠네요. 다들 잘 쓰셨죠? 자, 이런 답들이 기억에 들어가면 맞는 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다 보면요. 집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쓰신 분도 있어요. 기억에. 자, 그런데 앞에 보시면 주어가 백색 소음이죠. 백색 소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백색 소음은 이런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해준다. 집중하게 해준다. 또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써야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백색 소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다 라는 사동 표현을 쓰셔야 더 맞는 답이 되고요. 더 적절한 답은 이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반대 내용으로 비교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와 반대 의미,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반대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더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중하게 해준다는 조금 방해가 되지 않는다와 좀 의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더 적절한 답은 위에 쓴 이런 답들이 더 적절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나님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하셨는데요. 방해가 된다와 편안하게 해준다는,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해준다는 좀 다르죠. 차라리 일이나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일상생활에 집중하게 해준다가 더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해준다보다는. 뒤에 보면 더군다나 불안감, 안정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안정감과 비슷한 편안함이라는 단어를 굳이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해준다는 틀린 말, 편안하게 해준다는 틀려요. 기억에서. 이해되시죠? 자, 뒤에 보면요. 이유 나와요. 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 집중하게 해주고 도움이 되는 이유. 자, 이유는 백색 소음이 일상의 소음들을 덮어주기 때문이다. 방해되는 소리를 백색 소음이 가려주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반 소음 들을 경우 또 비교 나와 있어요. 일반 소음은 뭘 느껴요?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나 나와 있죠? 그러나 또 차이예요. 백색 소음은 일반 소음을 덮어줌으로써 앞에 원인 그대로 여기 썼고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정감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비슷하게 반대 의미이죠? 불안감 반대 안정감이에요. 자, 불안감을 느끼는데 백색 소음은 안정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비교 문장에서는요. A와 B를 비교하는 문장에서 내용은 서로 반대, 내용은 반대 단어가 나온다. 하지만 글 구조, 문장 구조는 비슷하게 반복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용은 서로 반대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반 소음, 백색 소음 서로 반대고요. 불안감, 안정감 반대예요. 내용은 반대죠. 자, 그런데 문장은 이것을 들을 경우 느낀다.
백색 소음을 들을 경우 안정감을 느낀다. 문장은 비슷하게 반복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문장은 내용은 반대, 문장은 비슷하게 반복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니은에서 가장 쉬운 답은 안정감을 느낀다. 느끼다 들어가세요.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왜요? 앞에서 일반 소음을 들을 경우 듣다라는 서술어가 있었는데 뒤에 백색 소음은 듣다라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백색 소음은 위에 기억에서랑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줘요 라는 사동 표현이 같이 쓰여야 합니다. 느끼게 해줍니다. 사동, 느끼게 해줍니다. 또는 느끼도록 한다. 한다 안 되겠네요. 해준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느끼도록 해준다. 이렇게 도록 하다. 사동 표현.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느낄 수 있다 라고 쓰신 분들 있죠? 느낄 수 있다. 자, 근데 이거 느낄 수 있다는 보통 주어가 사람이 와요. 사람이 자, 어떤 것을,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써야 하죠. 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백색 소음이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느낄 수 있다 안 되겠죠? 사람 아닌 주어가 왔을 때는 어떤 것을 느끼게 해준다, 느끼게 만들어준다 라는 사동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네, 느낄 수 있다도 틀렸어요. 티베맨팀이 여기 느끼도록 해준다, 느끼도록 한다. 느끼도록 한다도 맞겠네요. 도록 한다 사동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색 소음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느끼도록, 안정감을 느끼도록 한다 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사동 표현. 수아님 느끼게 준다 라고 쓰셨는데요. 느끼게 준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동은 이렇게 하다 또는 도록 하다, 게 만들다, 도록 만들다. 자, 이렇게 써야 사동 표현이 되겠죠. 뒤에 게 주다 라는 표현은요, 사동 표현도 아니고 그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도 아까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은에서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백색 소음이 주어가 됐기 때문에 백색 소음이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느끼도록 합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사동 표현. 느끼게 해준다, 느끼게 한다, 느끼게 해준다. 이런 문장을 쓰셔야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느끼게 된다도 틀려요. 지금 쓰신 답 보면 느끼게 된다도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에 주어가 백색 소음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느끼게 된다라고 써도 틀립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테시카 캐슬린 질문하셨네요. 선생님, 저는 쓰기 문제 문법 사용했을 때 계속 틀려요. 쓰기에 어떤 문법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51번, 52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그러니까 꼭 기역과 니은에 사용해야 할 문법, 문장 표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과 문장을 써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써야 하는데요.
이거 사실은 51번과 2번이 점수가 10점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을 다 맞춰도 51번 10점, 52번 10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 53번이나 54번에 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면 51번, 52번에서도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방금 테시카캐슬리님 쓰신 것처럼 어떤 문법이나 문장 표현을 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틀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를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법들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법이나 문장 표현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공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려면 먼저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문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동표현 같은 경우도요. 기출문제에서 벌써 5번 이상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앞에 나왔었던 그 방법을 물어보는 표현도 그동안 시험에 2번 이상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법을 먼저 중심적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쓰기나 또는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듣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문법을 기준으로 다른 문법들도 더 넓혀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테시카 캐슬리님 같은 경우는 멤버십 회원분은 아니시지만 멤버십 회원분들은 멤버십 전용 쓰기 강의, 쓰기 수업에 들어가시면 이전에 제가 수업했었던 영상에서 51번과 52번 문법을 분석한 예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에 나왔었던 문법 분석한 예상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쭉 훑어보고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문법이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황상 내 개인적인 사정상 멤버십 가입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먼저 공부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나올 토픽 시험 문제도 조금 대비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공부했는데도 문제를 잘 풀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출문제 공부했는데도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것 같은데 51번, 2번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잘 못 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요. 문제 안에서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힌트가 꼭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너무 어렵게 보지 말라고 문제 풀 때 이런 힌트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주어가 사람이 나올 때는 바로 능동 표현으로 무엇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쓸 수 있지만 사람 주어가 아닐 때는 사동 표현을 써서 해준다 라는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처럼 문제 안에 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앞에서도 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 뒤에 오는 서술어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거를 찾아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되도록이면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좀 적응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문제 분석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법으로 좀 연습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52번까지 봤고요. 또 다른 별도의 질문 없으시죠?